예,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 특히 FOMC 회의 이후의 결과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시장의 전망들,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파월의 입에 집중이 많이 됐었으니까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당초적 우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실 미 연준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자체가 현 시점에는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예상하는 거 이상의 것을 내놓지도 사실 못했고 해서 사실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시장이 여하튼 그래도 파월 의장이라든지 또 연준의 성명서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긍정적인 좀 해석들을 좀 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물컵을 할 때 물컵이 반만 찼느냐, 그렇죠, 네. 반 이상 찼느냐, 이러한 것에서 다소는 조금 이제 안도하는 좀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게 오늘 회의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말씀들이 이제 있었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달러 자체가 약세가 됐고 특히 이제 미국의 정책 기조하고 연동성이 높은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거는 미 연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를 보내는 거고 달러 약세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위험 자산 선호로 사실은 돌아섰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FOMC 회의 자체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 미 연준이 여하튼 성장률을 4.2%에서 6.5%로 대폭 상향 조정한 네. 이 부분 자체는 미국 경기가 강한 성장 사이클이 사실은 예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이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 표현해 주신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느냐, 반이나 있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국채 금리도 예, 예. 어쨌거나 1.6% 계속 있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안도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정말 어떤 절대값의 문제였나 아니면 시장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빨랐다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만큼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강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 연준은 올해 6.5%를 예상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8%, 모건 스탠리는 8.1%.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코노미스트를 오래 했지만 미국 경기가 8%를 성장한다는 거, 물론 이 기저 효과가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8%라는 수치를 받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내놓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장이 조금은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익숙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1.6%라는 레벨 자체는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시장에서 내려진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파월로부터 확답을 받았고 시장은 어떤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좀 계속 지지부진한 횡보장세에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국내도 결국은 사실은 상승 흐름을 사실 좀 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는데 국내 코스피 자체는 사실은 조금 다소는 좀 짓눌려 있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좀 너무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 좀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성장주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어떤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 흐름 자체는 여전히 성장주 자체가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경기 민감주,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그동안 이제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 자체가 결국 경기 회복이 되면 사실은 돌았을 거고 또 이제 백신 보급이 더 이제 확대가 되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기업 이익들이 제고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그동안은 사실은 어떤 한 축을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은 양대 축이 사실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사실 나온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2분기, 3분기 조금 저는 상승장을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 금리라는 부분은 이제 부담을 좀 줄 것 같고 또 오늘 사실은 이제 그 미중 고위급 회담이 사실은 있는데 예. 이제 하나 걸림돌이 사실은 미중 갈등 자체가 저게 어떠한 식으로 될 건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사실은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그 문제 자체가 조금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갈지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1.6%에 국내 시장 탄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로 적극적으로 매수할 유인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외국인 수급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궁극적으로 사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뭐 사실 뭐 이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드렸던 것 같고 네. 수개월 전부터 외국인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 근거 자체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돌아서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뭐 앞서 말씀드린 경기 민감제 뭐 이러한 쪽의 수출이 사실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외국인이 사실은 조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인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그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 조금 전망 자체가 조금 좀 빗나갔던 부분 자체는 첫 번째는 좀 달러에 대한 어떤 전망이 다소 좀 틀렸다. 연초에 사실은 대부분 다 달러 약세를 얘기했고 원화의 어떤 추세적인 강세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달러가 미국의 금리가 워낙 빨리 오르다 보니까 네. 좀 강세로 간 부분이 하나 조금 이제 외국인 자금 또 글로벌 자금 흐름에 있어서 좀 변화를 좀 준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연기금이 계속 좀 매도를 네. 한다라는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사실 연기금이 계속 어째까지 판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은 매수로 들어오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았던 네.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아직까지도 그러한 측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뭐 이번 FOMC 이후에 달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러가 조금 더 약세로 좀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예.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사고 있습니다만 좀 연속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떤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물론 성장주와 가치주를 딱 나눠서 질문드린 걸 썩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민감주를 필두로 한 가치주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시장 주도 역할을 계속 했다가 좀 위에서 막힌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야, 그러면 내가 못 샀던 성장주들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라는 전략들도 많이 펼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사실 뭐 민감주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좀 한 것 같고 가치주도 사실은 조금 이제 올라온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러한 보급이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2분기에 가시화될 거고 우리나라도 한 3분기 뭐 말 정도 되면 사실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그러한 어떤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그러니까 여유가 좀 상승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고 해서 여전히 조금은 좀 반등 차원에서 사실은 좀 민감주나 가치주의 어떤 비중을 조금은 늘리실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성장주 자체는 사실은 뭐 단기적인 이슈는 사실 저는 아닌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결국 뭐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 자체는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 담아가야 된다. 특히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성장주니 가치주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어떤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성장주도 사실 가치주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무형자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사실 시장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더 가치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러한 부분보다는 계속 산업 트렌드 자체를 계속 이끌 수 있는 어떤 종목군 기업 이러한 쪽에 사실은 투자하는 게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맞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LG와 카카오 성장 가치주라고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는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는 전략 어떻게 짤 수 있을까? 특히 어느 업종군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그동안 좀 짓눌려 있었던 쪽에서의 어떤 그 이익 개선세가 사실은 1분기에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에너지, 화학, 철강 그리고 뭐 이제 뭐 관련한 어떤 뭐 상사라든지 또 호텔 서비스 뭐 이러한 쪽이 사실은 조금 뭐 이 개선세가 사실은 가시화될 수 있는 특히 이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그쪽은 사실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이 뭐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는 사실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좀 종목군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고 있는 에너지, 화학, 철강 등 실적 개선 예상은 저도 이해하는데 네. 야, 그러면 이걸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거랑 이제 매수하는 거랑은 다른 영역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래도 담아 볼만 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뭐 당분간은 그래도 사실은 뭐 저희가 뭐 개선이 됐다고 해도
사실은 2분기, 3분기에 뭐 미국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투자 또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뭐 각종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저도 네. 아직은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어떤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기 회복세 미국의 부양책을 감안했을 때 강하고 짧은 상승 흐름은 사실은 예상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말씀하신 에너지, 화학, 철강 쪽에서의 어떤 상승 가능성은 좀 열려 있고 이제 아직 못 오른 게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섹터 뭐 네. 최근에 뭐 항공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들썩거리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은 제일 이제 못 오른 부분들이고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거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고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걸 좀 종합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앞으로 4월까지도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 것인지 이거 함께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계속 그 올해는 사실은 지난해에 비해서 뭐 장이 뭐 올라가긴 해도 사실은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전망을 한 거고 또 이제 금리의 어떤 민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줄 수는 있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결국 이제 성장이란 부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경험하지 못한 강한 성장을 가고 있고 유럽도 사실은 최근에 뭐 백신 때문에 아직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하반기는 분명히 성장이 가능이 뭐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좀 어떻게 보면 즐기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더나 조금은 주식 비중을 이제는 조금 더 늘릴 뭐 워낙 많이들 사셔서 그렇긴 하지만 네. 계속 좀 늘릴 수 있는 구간이 사실은 조금 2분기, 3분기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함께 들어봤고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